저는 박상훈입니다. 서울에서 거의 60년을 살아온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삶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특별할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여정입니다. 아내와 저는 홍대의 오래된 동네에 작은 보금자리를 함께 만들어 세 딸을 키웠습니다. 우리의 40평 약 132제곱미터. 아파트는 넓지는 않지만 수도 없는 추억과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집의 모든 구석에는 가족 각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민서의 첫 그림이 걸려 있는 거실, 수연이가 자주 연주했던 낡은 피아노, 그리고 지은이 자랑하는 작은 발코니 정원. 우리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항상 아이들에게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두 큰딸 지은과 수연은 이미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위들이 부유한 집안 사람들은 아니지만 둘 다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안심시킵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은 막내딸 민서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서는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 많이 약해서 자주 병치레를 했고 그 때문에 밤을 새우며 돌봐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우리는 민서를 특별히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 26살이 된 민서는 여전히 날씬한 아름다움과 예술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추구하며 그 일이 그녀의 섬세하고 창의적인 성격에 잘 맞습니다. 최근에 민서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우리에게 알리고 그를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 부부에게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남자가 우리 사랑스러운 딸과 과연 어울릴지, 그의 가족이 우리의 평범한 출신을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저녁, 민서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 곳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가족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의 긴장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며칠 후 김재현이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강남에서 자란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죠. 재현은 자신을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그는 꽤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 재현은 강남의 유력한 가문 출신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국적 기업의 CEO이고 어머니는 자선 여성회의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재현이 가족 배경을 언급할 때 민서가 약간 불안해 보였지만 곧 침착을 되찾았습니다. 재현이 떠난 후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아줬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가족의 격차가 약간 염려되었지만 딸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일단 안심이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재현은 두 가족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딸의 관계의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가올 일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양가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한 전통 한식당을 만남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가족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아내는 연한 파란색 한복을 입고 섬세하게 옷에 주름을 다듬었고 민서는 분홍색 파스텔 한복을 입고 화사한 벚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최신 정장을 입고 조금 불편했지만 최선을 다해 깔끔하게 보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식당의 별실에 들어섰을 때 김씨 가족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두 가족이 인사할 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현의 부모님, 김씨 부부는 우아하고 권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김 씨는 비싼 정장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통 한식 요리가 정성스럽게 차려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불고기와 김치의 향기가 풍기지만 저는 입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배가 걱정으로 꽉 조여진 느낌이었습니다. 대화는 통상적인 예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제 일을 물었고 저는 중소기업의 중간 관리자로서의 제 일을 자신 있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직업에 대해 말할 때 김 씨의 평가하는 시선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부드럽지만 약간 고압적인 목소리로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어요? 어디서 일해요? 민서가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다고 대답했을 때 김 씨 부인의 입술이 약간 다물고 눈빛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재현은 그와 민서가 함께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긴장감은 점점 증폭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녀의 섬세한 본능으로 대화를 음식과 여행 같은 가벼운 주제로 돌리려 했었습니다. 다채로운 송편이 디저트로 나왔을 때 김 씨는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재현을 위해 잠실의 롯데월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롯데월드 호텔?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결혼식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아내를 흘낏 보니 그녀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제 옆에서 안색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부인은 곧바로 끊었습니다. 쉥, 걱정 마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돈 측에서 소액을 기여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은 관대해 보이는 제안이었지만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딸을 위한 제대로 된 결혼식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럽고 화가 났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재현은 상황을 완화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저희는 더 단순한 결혼식도 좋겠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님이 보내는 차가운 눈빛에 곧 조용해졌습니다. 식당을 떠날 때 마치 전투를 치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가족의 격차에 대한 저의 초기 걱정이 이제 무서운 현실로 바뀐 듯 했습니다. 민서를 보니 딸은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고, 저는 딸이 행복하지 않을 결혼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긴장된 만남 이후로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억눌린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종종 눈이 빨갛게 부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도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밤 민서가 방으로 들어간 후 아내가 거실의 낡은 소파에 제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말없이 가족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 속의 환한 웃음이 지금은 아주 먼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스레니아 여보, 나 마치 딸을 잃어버리는 기분이야. 민서가 결혼을 한다는 이유가 아닌 이 결혼이 정말 행복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재윤의 부모님 눈빛을 보니 그들은 우리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해. 나는 민서가 시댁에서 편견을 견뎌야 할까봐 두려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나눴습니다. 그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민서의 미래에 대한 수백 가지 상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서와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 방 문을 두드리니 네 라는 약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민서는 책상 앞에 앉아 미완성된 디자인 스케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걱정스런 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시작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재현과 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민서는 몸을 돌려 저와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묻습니다. 내온 재훈을 사랑하지, 그렇지? 네, 아빠, 사랑해요. 하지만 뭐 딸아. 하지만 내가 그의 가족에게 충분히 좋지 않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들이 항상 나를 무시할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두렵기도 해요. 그 말을 들으며 내 가슴이 아팠다. 나는 딸을 안고 어릴 적처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우리는 재훈의 가족처럼 부유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네가 그들보다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야. 넌 재능 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건 그들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란다. 민서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난 부모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롯데월드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거고, 난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내 결혼식이 특별하길 바랐지만 부모님께 무리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고, 더 이상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고, 안심하고, 자랑스러워 하기만을 바래요. 결혼식이 단순해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은 온갖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희생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아, 돈 걱정은 하지 마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아빠가 알고 싶은 건 네가 정말 재훈과 결혼하고 싶은지, 그 가족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지란다. 민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빠. 저는 재훈을 사랑하지만 미래가 두려워요. 내가 결코 환영받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서야, 나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야. 네가 편치 않다면 아마도. 잠깐만, 아빠. 난 힘겹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재현 때문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는 자기 부모님과 달라요. 딸의 눈에서 전해본 적 없는 결단력을 보았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내가 품에 안고 있던 약한 소녀가 아니라 도전에 맞설 만큼 성장하고 강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알았다. 네가 원하는 일이라면 부모는 널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너를 환영해 줄 거야. 감사합니다, 아빠. 민서는 나를 다시 끌어안으며 울었지만 이번 눈물은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서의 방을 나설 때 나는 가벼우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가올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내 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곧 낡은 차를 팔고 저축해둔 돈의 일부를 결혼 비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은퇴 계획에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죠. 어느 날 저녁 결혼 비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재현이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재현을 집으로 들인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 재현은 갑자기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난번 만남에서 실례한 점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민서가 마음 상하셨을 걸 압니다. 저와 아내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재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민서의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놀라움,
감사함.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든 복합적인 감정이었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닙니다, 아버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저는 민서를 사랑하고 화려한 결혼식이나 거칠애가 아니라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제안했는데 처음엔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수락하셨습니다. 큰 부담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이 글썽이며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재현아. 딸을 사랑하고 지켜줘서 고맙다. 재현이 떠난 후 우리는 서로를 보며 가벼운 마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민서는 출발이 어려워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초기의 걱정부터 우리가 직면한 시련, 그리고 재현이 가져온 희망의 빛까지. 나는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도 사랑과 진심이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고 저는 미래의 희망에 가득 차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민서와 재훈의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전 마지막 날들이 빨리 지나가면서 재훈과의 의미 있는 대화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를 쉽게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김 씨 가족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족이 정식으로 합쳐지기 전에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카페는 대화의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김 씨 가족은 이미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마주 앉으면서 긴장감이 감돌았고 우리 모두는 마치 무명 웅덩이에 더욱 깊이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민서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느껴져 딸의 불안감을 달래주려 노력했습니다. 김 씨는 가벼운 헛기침을 하며 딱딱하고 압박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재훈과 민서의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온 깊은 전통입니다. 몸이 즉각적으로 경직되는 것을 느끼며 다가올 좋지 않은 일에 대비했습니다. 민서는 침묵을 지키며 김 씨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시어째로 저희는 민서가 향후 3년 안에 최소 2아이를 낳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소망이 아니라 중요한 임무입니다. 손자는 가문의 연속성을 나타내며 김 가문의 전통과 가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으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에 적절한 기간입니다. 저희 가문은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민서가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민서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음 요구는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이 부인은 달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민서는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세대에 걸친 저희 가문의 전통적 생각이며 좋은 아내는 단순히 남편의 동반자가 아닌 가정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문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매우 신성하게 여기며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일은 이러한 책임감을 방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리 부인의 말은 내 얼굴을 강타한 듯한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곳이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자제하려 애썼습니다. 민서는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며 그녀의 사랑하는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재훈은
부모님의 말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부모님, 이 문제는 민서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무시하며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다. 재훈.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변할 수 없다. 나는 아내를 쳐다보니 그녀도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이고 무리한 요구들 앞에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마침내 참을 수 없던 나는 일어서서 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귀아들의 요구는 너무 과하고 부당합니다. 김 씨는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씨, 이것은 전통적이고 명문 가문에서는 당연한 기대입니다. 우리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하다고요? 당신들은 내 딸이 모든 꿈과 노력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힘으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언제 아이를 낳고 직장을 계속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리 부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박 SG, 아마 당신은 명문 가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가문이 번영하려면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문, 만약 명문이란 것이 며느리에게 꿈과 열망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명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은 사랑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규칙과 압박이 아닙니다. 민서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일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훈도 일어서며 긴장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민서를 보호하려는 듯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민서와 동의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내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테이블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재현, 네가 부모 말을 거역하다니. 우리의 전통은 수세대에 걸쳐 지켜온 중요한 것이다. 네가 누군데 이를 깨뜨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여기서 끝맺고 아마도 결혼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우리는 화합할 수 없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휴는 고개를 숙이며 반박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잘못했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카페를 떠날 때 이 부인은 명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엘리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딸의 행복과 자유가 여러분의 계획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딸을 그런 압박과 무시 속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나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서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며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쏟아냈습니다. 아내는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으며 나의 마음도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임을 알았습니다. 미안해, 딸아. 네가 재훈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나는 너의 자유와 행복을 희생할 수 없단다. 너는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민서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가 저를 지켜줘서. 저도 그런 가족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가족의 사랑과 유대감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기며 말없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결정이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지만 특히 민서에게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임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나와 아내를 꽉 껴안으며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저를 항상 지지해 주셔서 이 일을 잘 이겨낼 것이며 절대로 누군가가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빠는 네가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해. 자신과 내 꿈을 믿어라.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렸음을 알았습니다. 나의 딸이 그녀의 꿈과 열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서가 태어났을 때 내가 그녀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 거야. 오늘 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